자, 오늘 강의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가 됐는지 한번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전부가 다 틀린 문장이 들어있고 그것도 한 군데가 틀린 게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까지 틀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복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하죠.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개발 계획이라고 한단다. 그걸 개발 계획이라고 부르고, 이때 개발 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한다? 아닙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죠. 즉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그게 개발 계획이고, 그거 그려봤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왜 틀렸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하고, 이때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수요자들의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토지등 수요자에게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개발계획대로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동의받는 건 무슨 방식이면 한다? 환지 방식에서만 그렇게 하지 수용 방식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환지 방식은 새로 받는 땅이 어떤 땅이 어떻게 만들 건지 관심이 높으니까 그때는 개발계획에서 동의받고, 환지 방식에서는 그렇게 하고, 수용 방식은 그리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보상비 보고 떠날 사람들이 어떻게 개발될 건지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만 토지 수요자들의 일정한 동의받는다. 이때 일정한 동의가 뭐냐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요자의 동의와 회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면삼총이라는 동의를 받는다. 면삼총이 동의죠. 자, 두 번째, 도시개발 구역은 원칙적으로 누가 정하죠? 시도지사들이 도시개발을 정합니다. 다만 대도시에서는 누가 정한다? 그 대도시장이 직접 지정한다 그랬지 대도시 시장이 정하지 그때는 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지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대통령은 우리 공법에 안 나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그죠? 국토와 관련된 최고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바로 국장이 지정하지 대통령이 지정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 시도지사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원래는 시도지사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이 5명을 우리가 시도지사라고 부르는데 어디에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누가 없다고 그랬죠? 세종시장은 없는 거로 됐다 그랬으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세종시장은 없는 거로 되는 게 도시개발법의 특성이라 그랬으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다 4명만 여기서는 시도지사라고 표현한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면적 얼마 이상의 토지사의 동의와 토지사 총수 얼마 이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누구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는 뭐가 틀렸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이라 그랬지 2분의 1이 아니라 그랬어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수의 동의와 토지사 총수는 2분의 1. 그래서 이것도 줄여서 면삼총이 이게 똑같이 조합 설립에서도 동의 요건이 똑같아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요자의 동의와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누구한테 인가 받죠? 시장운수처장 아닙니다. 여기는 웬만한 건 누구한테 한다? 지정권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이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 4번 수용 넘어가는 거예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시행자는 토지 수요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뭐란다? 분양 대상 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을 일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한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조금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보세요. 5번에 보면 종전에 5번에 보면 4번에 보면 소형 또는 사용 방식에서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 이때 매수대금의 일부라는 게 얼마큼 말한다? 다음 페이지 분양 대상 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의 면적의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만큼을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을 상환하는 그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채권을 뭐라고 말했었죠? 주택상환사채 아닙니다. 토지로 갚겠다는, 토지로 상환하겠다는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걸 발행한다 그랬지. 그건 주택상환사채가 아닙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주택법에서 나오는 것이고 도시개발법에서는 분양대상 토지건축물의 2분의 1까지는 토지수요자가 원하면 보상비를 주는 걸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등을 줄게 라는 이걸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랬었죠. 여기는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토지상환 채권. 근데 5번 종전의 토지를 개발하여 새로운 환지를 토지 수요자에게 주겠다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종전의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에게 새로 개발되는 새로운 땅으로 줄게. 그걸 뭐라죠? 분양계획이라 이거는 환지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땅으로 주겠다? 환지계획이라고 하지. 그건 분양계획이 아니죠. 그래서 환지계획이라고 하고 시행자가 분양계획에 따라 이게 분양계획이나 이것도 무슨 계획? 환지계획에 따라 이렇게 봐야 되나? 환지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종전의 토지에 관한 권리에 가름하여 새로운 토지와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교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부족분, 더 받을 거, 더 줄 거를 금전으로 청산하는 이런 처분까지를 합쳐서 무슨 처분을 한다? 이걸 환지 처분이라고 한단다. 이게 환지 처분입니다. 따라서 먼저 환지 방식을 하려면 환지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환지 계획대로 개발이 다 끝나면 환지 계획대로 개발된 땅을 바꿔주는 거, 이걸 무슨 처분한다? 환지 처분하죠. 그러면서 청산금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는 것까지를 다 합쳐서 종전의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로운 환지를 주면서 돈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는 이런 청산 절차까지 거치는 걸 한마디로 환지 처분이라고 한단다. 예, 환지 처분이죠. 자, 이제 6번째 거 정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정비사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이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이 토지 등 수요자란 누굴 말했었죠? 정비계획에 위치한 누구 있었더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해가지고 또는 그 지상권자 해가지고 몇 명 있다 그랬죠? 3명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래서 또는 자를 여기다 쓰고 있다는 거, or 또는 자가 들어간다는 걸 조심합니다. 반면에 재건축에서는 정비계획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거는 무슨 사업이다? 이건 재건축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이고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 소유자란 정비계획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자, 7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사업을 시행하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한다. 조합이 사업을 시행한다. 자, 잘 보시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아니고 시장 군수 등자보다 등자를 넣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시장 군수 하면 틀려요.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하고 시장 군수 등에는 몇 명 있다? 5명.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 5명을 합쳐서 시장군수 등이라고 그러고 이 자들이 원래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다만 지들이 바빠서 못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할 수 있다 그랬었죠. 반면에 재개발과 재건축은 누구 거니까? 니들 거니까 니들이 직접 하라. 원래는 토지 등 수요자인데 토지 등 수요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합이 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재개발 사업에서만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에서만 어디서 하는 경우도 있죠. 상가나 공장 같은 걸 재개발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라면 20인 미만이라면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해도 되는 거.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사 직접 하지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하나하나 혼동하지 말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8번째, 분양 신청 전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아직 분양 신청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줄게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뭐라죠? 사업시행 계획서. 그거를 사업시행 계획서로 부르고 분양신청이 끝난 후에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줄게 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그때 수립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뭐란다? 그거를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8번은 관리처분 계획과 사업시행 계획서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뭐가 수립된다? 사업시행 계획서를 먼저 수립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인가받은 후에 분양청이 들어가고 분양청이 끝난 후에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된다.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서 먼저 작성, 관리처분 계획 이거 수립하는 건 그 다음 나머지에. 그래서 가운데 분양청이라는 게 가운데 있더라. 요거 순서를 정리하라 했을까? 이건 순서가 바뀌어서 서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다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내게 되는 게 어느 날이라고 그랬죠? 종전했던 거 철거하고 새로 졌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내게 되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언제? 다음 날. 이게 다음 날짜가 빠졌어요. 그래서 새로 진 거 언제부터 낼 거다? 소유권 등기한 날이 낼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게 있으면 그 다음날 되면 새로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때부터 취득합니다. 근데 아직 등기부상으로는 옛날 아직도 5층짜리 아파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등기부로 돼 있거든. 새로 정리해야 되죠?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나 신청해서 새로 소유권 등기를 새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건 등기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이미 소유권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했고 다만 제3자들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때는 따로 지체 없이 등기라는 게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거. 소유권이 먼저 취득되고 등기가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조심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는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새로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의 그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뭐라 부른다? 보상금이라고 불렀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차이. 종전의 토지 건축 가격,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 이 차액을 뭐라 부른다? 청산금. 이걸 보상금이라고 하고 그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건 징수하고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할 건 지급하는 걸 청산금, 징수, 지급이라고 한단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검토하고 다음 주에는 뭐 들어간다고요? 건축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